저희 BTV는 시청자의 뉴스 보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주민통신원들이 지역 구석구석의 생생한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분의 주민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원종 이평강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평강 통신원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나원종 통신원이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보죠. 전주시가 지난 1월부터 덕진 연못의 준설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취재하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전주 시민의 쉼터이며 전주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멋진 볼거리를 선사한 덕진공원은 고려시대에 형성된 자연호수로서 1978년 시민공원 결정고시에 의거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지금까지 전주의 명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덕진공원을 한옥마을, 아중호수와 삼각축을 형성해 전주시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8년까지 덕진공원 일대에 550억 원을 투입해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거나 야간 경관 및 열린 광장을 조성하는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이면 한참 연못에 흐드러지게 핀 연꽃으로 장관을 이룰 때인데 전주시의 준설 공사 왜 하는 겁니까? 덕진 호수가 외부 수온과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정체되면서 녹조와 악취가 발생한 까닭에 현재 3등급 이하인 수지를 2025년까지 준설 공사를 통해서 2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계획인데요. 20억 원을 투입해 호수 바닥에 쌓인 토종물과 자풀을 제거하는 준설 공사는 현재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지금은 장맛비로 물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덕진 연못의 물 수급은 지하수와 연하천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못의 물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장마를 기다려왔습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물을 끌어오려면 수로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준설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질 악화와 녹조 등 덕진 연못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저희도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 준설 공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덕진 호수 준설 공사는 1997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실시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호수 바닥에 쌓인 토사를 제거했고, 2010년에는 옛 보트장에 위치한 연뿌리 및 줄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창포원 인근에 갈대를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물이 정체될 경우 수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주시는 전주천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질 개선 사업을 2028년에 준공하여 정체된 물로 인한 수질 악화를 예방하고 수질이 자연 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준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진 남생이가 다수 발견됐다고 하던데 이 구조는 다 됐나요? 네, 지난 4월 준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남생이가 덕진 연못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전주시 요청에 따라서 한국남생이보호협회는 170여 마리를 구조하여 현재 임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협회 정현진 연구원은 덕진 연못은 유속이 느리고 수초, 수생식물이 풍부한 늪지로 토종 남생이가 살 수 있는 아주 적합한 환경이라며 준설 공사가 끝나고 생태계가 회복되면 남생이를 방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생이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 중인 중국 줄무늬목 거북이의 아성체가 너무 많이 발견되어 외래종 퇴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방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덕진 연못의 수질도 살리고 이 멸종 위기종 남생이도 살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나원정 통신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평강 통신원이 준비한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매년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도내에서 처음으로 관련 행사가 열렸다고 하던데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의 지정 배경과 의미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1997년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하여 2024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포용을 돕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 도내에서 열린 행사가 제1회 따뜻한 이웃사촌 어울림 한마당이었는데요. 이번 행사의 목적과 또 주요 내용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3일 전주교육대학교 체육회관에서 열렸으며 전북지역의 북한 이탈 주민들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전북하나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구성된 자문위원 멘토들과 북한 이탈 주민 멘티들이 함께 이날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OX 퀴즈, 제기차기, 2인 삼각경기, 택판 뒤집기,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레크레이션과 멘토 멘티 장기자랑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즐거워하며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대 행사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가 함께하여 전북 지역 북한 이탈 주민 세대에 타이머콕 가스 안전기기를 무료로 설치 지원하는 제공을 해주셔서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행사인데 이 주민들과 지역사회에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북 지역에는 527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먼저 온 통일로서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전북 지역 주민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네, 앞서서 진행됐던 프로그램 중에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언급해 주셨어요. 이게 좀 꽤 의미가 있었다고요? 네, 멘토 멘티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자문위원들이 멘토가 되어 북한 이탈 주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멘토와 멘티가 깊은 우정을 쌓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멘토는 멘티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멘티는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지역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지역회의는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사업을 통해 하반기에 탈북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별한 문화 동행을 준비 중입니다. 문화공연, 스포츠 관람, 역사 탐방 등 탈북민 세대 가정이 함께 참여하며 정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서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평강통신원 그리고 앞서 전해주신 나원종 통신원까지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